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을 겪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택배 배송입니다. 배송이 아예 안 되거나 배송료가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북항입니다. 18kg 중량의 중형 드론이 긴급 의약품이 담긴 택배를 싣고 창공으로 이륙합니다. 이 드론은 실시간 위치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18km 떨어진 섬, 궤도로 안전하게 긴급 의약품 택배를 배송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물류 배송 취약지인 도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환형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드론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개도, 금오도, 송도 등 4곳의 물류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택배 해상 배송 거리가 30km이고 적재 중량은 8kg 수준입니다. 앞으로 고도화를 통해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3년 내로 최대 거리 90km, 최대 중량 150km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여수에서 가장 먼 섬인 거문도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드론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내년부터 상용화되면 드론 모빌리티 영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도심 교통, 항공, 항로 개발 등 드론 산업의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1차적으로 드론 자유화 구역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관광 분야에서부터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관광 투어리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도심교통 항공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365개 섬을 품고 있는 여수시. 육지와 섬을 공간적 제약 없이 연결하는 드론 택배가 드론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자리한 한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간판은 그대로 걸렸지만 아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경력 25년 차 보살핀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베테랑 원장은 고심 끝에 석 달 전 폐원 신고를 했습니다. 지속된 원화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20명에서 이제 급속도로 11명 그렇게 떨어지고 7명, 최근에 4명 그렇게 떨어졌죠. 여기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오나모집이 안 된 상태였고. 가뜩이나 아이 뛰노는 걸 보기 어렵다는 원도심. 문을 닫던 날 주민들도 함께 짐을 정리하며 아쉽고 고맙단 말을 건넸습니다. 예, 아쉽죠. 예.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안녕하세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광양에서 어린이집 5곳이 폐원했는데 모두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한창인 신규 택지 지구를 제외하고 농촌과 원도심의 폐원 속도는 더욱 빠릅니다. 중마동의 이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태어나서 만 2세 아이를 돌보는 보육의 최전선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원화수 감소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1,205곳이었는데 지난해 말 1,000곳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공립은 늘었지만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 보육시설은 31.4%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86곳에서 97곳으로 늘면서 보육 사각지대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 부모님들께서 제일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또 이렇게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의 산실로
한때 집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었던 가정 어린이집이 모습을 감추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목표치의 절반인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관람객이 지난 4월 1일 첫 개장 이후 58일 만인 어제 405만 3,420명으로 목표치의 절반인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개장 후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 달성에 이어 23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고 40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천 율촌산단 내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이 연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다음 달 투자 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단조립장 건립 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부터 율촌산단 단조립장에서 발사체 조립과 시험 평가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정원박람회장 옆 순천만 가든마켓에서 막을 올립니다.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 오천 그린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축하 공연과 가드닝 패션쇼, 정원 산업전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오는 7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가 고부가 가치 정원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 일원의 호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합니다. 여수시는 낭만포차 등 해양공원 일대 음식업소들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업소 단속용 고정식 CCTV 세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호객 행위가 확인된 음식업소 업주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태인동 명당공원 앞 해상 일원에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완만한 수역을 갖춘 태인동 명당공원 앞 해상이 남해안 윈드서핑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시설 개보수 등 윈드서핑 시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해양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스포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개교한 지 2년도 안 돼 운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에서 출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에너지연구와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에너지 신소재와 수소에너지 등 5대 유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3월 건물 1동을 시작으로 학교 문을 연 만큼 앞으로 건물을 더 지어 2025년까지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전공대의 출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이 출연하기로 했던 1,588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30% 이상 축소할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전이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캠퍼스 건설과 연구과제 수행, 교원 확보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립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정을 조금씩 아껴가는 건전화 방식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연금 조정해봐야 500억인데 1분기에만 벌써 6조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전기료 인상 부분을 포함한 어떻게 하면 또 연료를 보다 좀 싸게 그 루트를 개발해서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이 관련 사업 유치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광주 전남 학생들을 위해 서울의 남도 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비슷한 시설을 서울에 앞다퉈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이런 공공형 기숙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예산 탓만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서울의 문을 연 남도학숙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생 85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만 내면 숙식이 가능합니다. 일부 대학교 기숙사 비용이 최대 48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맨날 그 점심 저녁 메뉴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식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에 적어도 3만 원씩은 나오기 때문에. 서울 도봉구의 7층짜리 건물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4년 25억 원을 들여 매입해 여수학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7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취할 때는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되게 막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아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니까. 인기가 많다 보니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적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진구는 공무원들이 서울 사무소로 쓰던 공간을 학생들에게 내줬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고 졸업하는 여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순천과 고흥, 화순 등 6개 지자체는 서울도시공사가 만든 공공형 기숙사에 분담금을 내고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모두 9곳. 공공형 기숙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공형 기숙사의 존재도 모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제 검토는 했는데 너무 이제 예산 부분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현황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수도권 대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또 우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형 기숙사가 없는 시군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인재가 가서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자체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신안군 자은도 북쪽 18km 인근 해상에서 1,400톤급 바지선을 끌고 가던 198톤 예인선이 뒤집혀 침수됐습니다. 예인선에 있던 선원 5명은 바지선으로 옮겨 탔고 해경은 바지선과 예인선 선원 등 모두 9명을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박금희 열사의 유족과 5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 씨 유족 등이 참여했습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오늘 민간 신축주택 884가구를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광주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광주 전남 지역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접수기한은 내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이고 서류 심사와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간 신축 매입 약정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뒤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